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가 들썩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작년에 4만 원까지 떨어져서 4만 전자라고 불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올해 들어서만 49.8%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초에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치킨집 한 달 매출이 그냥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만 전자 간다. SK 하이닉스는 48만 닉스 간다. 이 정도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고민이에요. 28세 김모 씨처럼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탈출해야 하나? 8만 원이 마지막 구조 신호일까요? 아니면 다시 비상하는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정말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AI 시대의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핵심은 외국인이에요. 작년 4분기를 기억하시나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2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그 중에 90%가 삼성전자였다는 거예요. 거의 11조 원을 팔아치운 거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삼성전자는 끝났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했어요. 주가가 4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공포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올해 9월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원씩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루에 1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아파트 1000채 값이에요. 더 놀라운 건 20일 동안 6.7조 원을 순 매수했는데 그중 절반인 3.3조가 삼성전자에만 쏠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들였을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실적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작년에는 반도체 불황이다 해서 팔았다면 지금은 AI 덕분에 반도체 호황 온다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마치 큰 파도가 모든 배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요. 외국인이 사면 개인도 따라 사고 기관도 합류하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증권사들의 반응이에요. SK증권이 제일 공격적이에요. 삼성전자 목표가를 1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8만 원인데 11만 원이면 40%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월급이 40% 오르면 어떨 것 같아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도 9만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2021년 고점이었던 96,800원 재도전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왜 이렇게 낙관적일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는 건 실적이에요. 삼성전자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출하량도 늘고 영업이익도 회복되고 있어요. 특히 AI 붐이 결정적이에요. 챗 GPT 쓰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에는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AI가 확산될수록 삼성전자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PBR, 그러니까 주가순 자산 비율이 1.39배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1.39배면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뜻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애플은 PBR이 50배가 넘어요. 테슬라는 15배 정도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겨우 1.39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증권사들은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AI가 반도체 업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AI 수요는 곧 HBM 수요다. HBM이 뭐냐고요?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죠. 그래서 HBM 잘 만드는 SK 하이닉스만 혜택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반면 삼성전자는 일반 D램, 낸드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소외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AI가 확산되면서 범용 메모리 수요도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챗GPT 같은 서비스 쓰려면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해요. 그 서버 안에는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요. HBM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D램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도 AI용 범용 D램이 대량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누가 이걸 만들까요?
바로 삼성전자예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편의점 도시락도 엄청 잘 팔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AI 시대에는 고급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범용 반도체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재평가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AI 덕분에 경기 안 좋아도 반도체 주가 오른다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세계 경제가 그리 좋지 않은데도 반도체주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아마존도 서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삼성전자 제품도 안 팔리는 거죠. 두 번째 변수는 중국이에요. CXMT라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요. 기술 추격이 장난 아니래요. 지금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지만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성이 자체의 과제예요. HBM 경쟁력을 회복해야 해요. SK하이닉스한테 너무 밀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HBM을 대부분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HBM 개발하고 있지만 품질 문제로 고전하고 있대요. 이걸 해결 못하면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8만 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려면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거예요. 단순히 AI 분만 믿고 투자하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니까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부장 업체들 들어보셨어요? 소재, 부품,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반도체 만들려면 온갖 재료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STI, TCK, 하나마이크론, 테스 이런 회사들 주가가 요즘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면 이 회사들 제품도 더 많이 팔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풀 가동하면 장비도 더 필요하고 원자재도 더 필요하고 부품도 더 필요하잖아요. 마치 치킨집이 잘 되면 닭 공급업체도 덩달아 잘 되는 것처럼요. 증권사들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노출도 높은 소부장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거든요. 노출도가 높다는 건 삼성전자와 거래 비중이 크다는 뜻이에요. 특히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늘리면 관련 장비와 소재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래요. SK하이닉스만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 쪽 협력사들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키 맞추기 반등이에요. 큰 회사가 오르면 작은 회사들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삼성전자, 이번엔 진짜 다를까요? 솔직히 말하면 확신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 AI 혁명은 진짜예요. 챗GPT 나온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 흐름은 계속될 거고 반도체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둘,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요. PBR 1.39배는 정말 싼 거예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셋,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해요. 외국인들은 한국 투자자들보다 정보도 많고 분석도 깊이 해요. 그들이 사들인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넷, SK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도 봐야 해요. 범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경기 침체 위험, 중국 추격, HBM 경쟁력 회복 과제, 이런 변수들이 언제든 발목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1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등락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8만 원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여전히 기회일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시황 브리핑, 포지션 변화, 손실 종목 상담, 급등 종목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매일 무료로 공유하며 같이 분석하고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반도체주나 테크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글로벌 경기 변화부터 시작해서 환율, 유가, 기술 혁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혼자서 다 추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각각의 움직임을 따라가려면 엄청난 정보력이 필요하죠.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 버티기보다 같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함을 유지하려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할 동료들이 필요해요.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